네, 잘 쉬었습니까? 이게 4교시 수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음, 이거는 정말 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이걸, 네,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문화주의, 통합주의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문화주의의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문화주의의 모델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동화, 어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소수인종 문화가 다수인종 문화 안으로 동화되거나 혼합되는 사회를 문화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딱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뭐라 해야 됩니까? 한족, 그러면 뭐 중국의 한족 같아서 하여튼 뭐 우리 한민족이 주잖아요. 전통적으로 주였고 지금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수 인종의 문화, 우리의 분명히 고유 문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가 시집을 왔다, 결혼을 해왔다 했을 때, 그럼 그 베트남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동화주의, 문화동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융합을 본다면 cultural amalgamation. 그러니까 문화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이며 인종적인 집단과 규범이 함께 수렴하는 모델로 모든 문화, 다수인종 문화와 소수인종 문화가 정당하다고 간주하고 수용하는 보편적인 기본 가치를 포함해서 서로 문화가 수렴되는 겁니다. 융합되는 겁니다. 융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공존입니다. Cultural coexistence. 통합의 최소화 모델로서 소수인종 보호와 다수인종 권리를 통하여 문화가 함께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모델. 그러니까 소수자 문화는 소수자 문화로 두고 다수자 문화도 다수자 문화로 두고 단지 소수를 보호하고 다수는 다수의 인종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문화 동화, 동화주의, 융합, 아예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니면 문화 공존, 뭐 각자의 문화로 남아서 그 대신에 소수 인종, 소수 문화를 그냥 보호해주는 선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것이 좋을지. 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문화 사람들 보는 가치관이 이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보는 시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상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국가 정책 다문화주의 통합주의에서 두 번째 다문화주의 이상적 유형. 이상적 유형 사회 통합.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통합이란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다름,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일자리와 급여, 여러 복지 혜택과 체계적 언어 교육, 소통의 기회와 정치적 권리적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합시킬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같은 우리나라에 살아갈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아니 뭐 꼭 잘 살아야 됩니까? 뭐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잘 통합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야지만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문화 자녀 교육의 문제, 이 다문화 자녀 교육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건 단순히 그 가정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아이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적응한다. 부적응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회의 문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도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숫자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 둘, 뭐 열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수십만 명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왔고 이 다문화 사회로 오면서 이것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 잘 다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 통합을 시키려면 인종이나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백인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흑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우리는 약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고 조금 존경하는 것과 높이 보는 것과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는 거. 똑같이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차이는 분명히 인정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는 배드와 디퍼런트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드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different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식이 있느냐 하면 different, 다른 것도 bad,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different는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에 살았기 때문에 인도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왼손으로는 뒤를 닦는 것만 써요. 그러면 왼손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왼손은 뒤에 이제 용변을 보고 그거 닦는 손이기 때문에 손으로 물로 닦거든요. 씻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은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손으로 밥을 먹는 거. 이건 여러분 디퍼런트입니까? 배드입니까? 근데 우리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야만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무시하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직도 인도가 미개해서 인도가 가난해서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배드가 아니라 디퍼런트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건 절대로 여러분 배드가 아니에요. 디퍼런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네? 이거 우리와 다르네? 어우 저 지저분하고 이렇게 무시해 버린다고. 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일자리와 급여. 이게 내가 항상 고민인데 나도 우리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늘 내 마음속에 아픈 게 뭐냐면 물론 지금 최저시급을 줘야 되니까 뭐 최저시급도 안 줘요. 8천 지금 8,800원이죠. 옛날에 8,600원이었는데 8,600원이 아니라 7,000원밖에 안 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시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저시급 문제 외국에서 우리가 근로자들 데려온 이유가 3D difficult 그 다음에 dirty 뭐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 때문에 데려왔다고 그 사람들은 막 부리거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우리와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소통의 기회와 정치적 기회를 균등해 주는 것. 그래서 필리핀 출신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죠. 물론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계 뭐인데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양이 심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핵심 사항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폭탄 테러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별 무리 없이 잘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 속에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딱 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정착 패턴과 지원인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착 과정을 보면 첫째가 낯선 지역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가 삶의 개척자로 살아가기가 있습니다. 또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낯선 지역으로 들어가기. 대부분의 결혼 상대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나 막연한 기대와 모험으로 결혼하였으나 실제로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또 둘째, 삶의 개척자로 살아가게 보면 한국에 정착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의사소통이 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현실을 직시하게 되므로 적응에 접어드는 과정이 바로 삶의 개척자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막연한 기대와 모험으로 결혼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정착 단계 들어가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결혼 이주에서 의사소통이 일단 먼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이런 적응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을 주민으로 참여하기입니다. 마을 주민으로 참여하기. 오랜 한국 생활로 터득한 언어, 문화, 삶의 방식 등을 터득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마침내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죠. 가장 모범적인 이런 답안.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다문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유형을 본다고 한다면 순종형, 약한 쪽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유형, 순종형, 서미션, 순종하다. 그 다음에 타협형,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다.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 습관, 가치관 등을 충분히 토론하여 서로의 것을 배워가며 타협해가는 유형이다. 일치형, 컨센서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수용함으로 윈윈형으로 만들어가는 유형이다. 여기 보시면 순종형, 그냥 네가 날 따라와. 그래, 내가 한국에 왔으니 따라가야지. 그래, 내가 한국에 왔으니 그냥 남편 말 따라야지. 내가 시부모 말 따라야지. 뭐 이런 순종형. 뭐 많은 경우 이렇게 그냥 순종하겠죠. 아니면 타협형. 그냥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 습관, 가치관 등을 충분히 토론하여 서로의 것을 배워가며 타협해가는 유형. 또 많은 경우 타협하겠죠. 꼭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꿔지니까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살아라. 그래 뭐 그래 살아. 이렇게 서로 타협하는 거죠. 서로 이제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이제 일치형.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수용함으로써 윈윈형으로 만들어가는 유형. 그래도 뭔가 그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물론 다른 점은 인정하되 그것을 수용해주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일치해가는 그런 윈윈하는 그러한 것을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러나 최소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해요. 근데 보시면 대부분 순종형을 우리나라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 결혼 이주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문화 여성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형인가 타협형인가 일치형인가 요구하는 것이요. 얼마만큼 다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혼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문제가 많을 것인가 싸울 것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분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는 다문화까지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사실 이번 시간에 앞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문화주의의 모델, 또 문화동화, 문화융합, 문화공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다문화 사회의 이 문제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사회통합에서 진보와 보수의 분열, 가장 큰 문제죠. 또 노와 사의 문제, 또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이 문제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왜? 당연하죠. 다문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문화 가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착 과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순종형, 타협형, 일치형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거의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편 따라가지, 그냥 아내 따라가지, 아니면 그냥 타협하며 살지,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일치를 통해서 살아갈 거죠. 결국엔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사는 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다른 문제잖아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4시간 이렇게 수업하려면 힘들죠.
사실 저도 힘듭니다. 4시간 녹화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수업은 할 수 있으면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업만큼이라도 네. 대면 수업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뭔가 여러분들도 좀 실습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